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 필기 간부 선발 도구와 그다음에 군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군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자격증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군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육군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해군, 그다음에 해병대, 그다음에 공군, 네, 특전사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부사관 준비하는 친구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장교 준비하는 친구도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 그런데 자격증 반영 비율이 그나마 제일 높은 군이 어디냐면 바로 육군 중에 부사관이세요. 그래서 다른 군은 자격증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엄청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의 좀 반영 비율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육군부사관이라고 하면 비전문성 특기와 그 다음에 전문성 특기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비전문성 말 그대로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특기, 전문성 특기라고 하면 이제 좀 보다 전문적인 특기가 모여있는 특기를 말하는 건데, 사실 종류가 이렇게 정말 많아요. 비전문성 특기만 해도 막 1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특기도 여러분들 막 10개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 상세한 특기는 여러분들 모집 요강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일반 보병 있죠. 네, 일반 보병은 바로 비전문성 특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수송도 비전문성 특기고요.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뭐 탄약 관리까지도 비전문성 특기예요. 그럼 전문성 특기는 뭐가 있냐면 전차 정비, 그 다음에 공병 장비 운용하는 쪽, 그 다음에 항공 운항이라든지 화생방 쪽, 물자 보급이라든지 조리 부사관, 그 다음에 재정이랑 군사 경찰 이쪽은 다 여러분 전문성 특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전차 정비하는 거랑 자주포 정비, 통신 정비 같은 거, 차량 정비 다 여러분 전문성 특기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1차는 무조건 다 필기 100%입니다. 자, 필기 100%로 선발되기 때문에 필기 못 보면 떨어지시는 거고 필기 잘 보면 1차 선발 되시는 거고요. 2차에는 점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1차 합격자들 한해서 직무수행 점수라고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전공, 대학교 전공 또는 자격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격증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직무수행 점수가 비전문성 특기는 몇 점이 들어가면 30점이 들어가고요. 전문성 특기는 아무래도 이 자격증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40점이 들어가요. 그러면 체력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가면 2차에 들어가거든. 체력은 20점, 10점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면접은 똑같이 50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더하면 몇 점인가요, 여러분?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도 100점 만점.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플러스 10점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0점. 체력이 깎였죠. 체력 점수가 직무 수행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자격증 부분이 이제 뒤로 2차로 가면 좀 중요해졌는데, 자, 그 부분 좀 상세하게 드릴게요. 어느 정도 차이냐면 자격면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게 바로 기능사입니다. 선생님, 산업기사랑 기사는 힘든가요? 네, 산업기사는 동종업계에서 여러분 2년여간 여러분들이 그런 실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전공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세요. 일정 시간이 지나셔야 돼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라든지 여러분 전공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나이대가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20살이잖아요. 19살, 20살 친구가 바로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능사밖에 자격증이 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가 제일 많이 빈도가 제일 높고요. 당연히 산업기사랑 기사 있으시면 1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할 부분이 뭐냐면 기능사는 8점 들어가지만 무자격은 5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없으면 5점이고 있으면 8점이기 때문에 선생님 요거 3점밖에 차이 안 나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자, 사실 그래서 이 3점이라는 게 나중에 체력이랑 면접, 체력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맞으시니까 내가 자격면허에서 점수, 자격증에서 점수가 부족한 친구는 실제로도 면접에서 좀 업그레이드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볼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면접 점수로 커버가 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미리미리 사실 면접은 조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기능사를 여러분 따놓고 가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부족한 3점을 어디서 또 메꿀 수 있냐면 이 일반 자격증. 옆에 있는 기능사는 뭐고 오른쪽에 있는 자격증은 뭐예요? 이거는 일반 자격증이에요.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 일반 자격증을 5점 만점에서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는 여기는 한국어도 있고 전산 뭐 컴퓨터 쪽 한자 외국어 무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유도라든지 태권도 쪽 그 다음에 한국사 리더십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보완을 플러스 알파 보완을 하면 3점이 커버가 되겠죠. 이렇게 보완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능사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너무 좋죠. 너무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비전문성 특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과 비전문성 특기로 나뉘어지는데 전문성 특기를 말씀드린 거고 다 합쳤던 게 몇 점인가요? 바로 30점입니다. 여기 30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문성 특기 40점 만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문성 특기 40점 만점인데 여기는 보겠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10점이고요. 없으면 5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성 특기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기능사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면 5점이 이제 좀 뒤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5점이 딸린 상태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봐도 전문성 특기를 지원하는데 기능사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 사실상 합격한 케이스가 많이 적어요. 그만큼. 왜냐면 거의 전문성 특기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5점을 그러면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 이 잠재 역량조차도 5점을 커버하기 힘들거든요. 5점 좀 크니까. 아까 이런 비전문성 특기 같은 경우에는 3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조금씩 끌어오면 점수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전문성 특기 같은 경우에는 이 5점 차이를 극복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성 특기 지원한 친구들은 자격증을 더 꼼꼼하게 확인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군사학 이수나 군경력 갖고 있는 친구들은 2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 지원서 제출하시고 서류 여러분들 제출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빠짐없이 하나하나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 뭐냐면 여러분들 이 기능사 자격증 중에 정말 내가 빠르고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전문성 특기 같은 경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전차정비, 그 다음 자주포정비, 군사경찰, 군악. 그러니까 좀 몇 개만 적어볼게요. 전차정비, 그 다음에 뭐 자주포정비, 그 다음에 군악은 여러분이 악기를 다루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조리부사관, 조리 이렇게 군사경찰. 자 이런 전문성 특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해당 여러분들 특기에 맞는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저 정보처리 기능사 있는데요. 이걸로 전차정비 지원 가능? 안 돼요. 점수가 무자격으로 그냥 5점만 받는 겁니다. 전차정비를 지원하려면 전차정비 특기에 맞는 여기 여러분들 정비과에 맞는 기능사를 취득을 하셔야 그래야 10점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게 여기 비전문성 지원한 친구 있죠. 이 비전문성 지원한 친구들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을 거니까 비전문성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비전문성이라고 하면 비전문성의 기능사라고 하면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전문성 특기를 지원한 친구들은 기능사 자격증이 조금 뭐라고 하죠? 범위가 넓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전차정비 지원하는 친구들 전문성 특기 같은 경우는 전차정비 관련된 자격증만 찾아보면 몇 개 안 돼요. 10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비전문성 특기 지원하는 친구들의 기능사는 범주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한 3, 40개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따기 쉬운 자격증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건 이제 쌤이 직접 학생들 가르치면서 자, 이런 자격증이 쌤이 따기 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님들,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합격했던 선배님들이 이런 자격증이 조금 더 따기 쉬웠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 여러분들 필기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준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아꼈어요 라고 이야기해준 자격증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보처리 기능사입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기출 자료도 구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교재 같은 경우도 시중 서적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강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 기능사가 가장 따기 쉬웠다 얘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위험물 기능사. 이것도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위험물 기능사도 다른 기능사 중에서 그나마 나았다. 그러니까 따기 쉽다는 게 진짜 쉽다는 건 아니고 그나마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 여러분들 이 3, 4번은 좀 실기가 많이 중요해요. 필기는 진짜 쉽거든요. 필기는 정말 쉬운데 난이도가 실기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실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는 친구도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초단기간에 빠르게 딸 수 있어서 전체적인 길이로 따지면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 정말 빨리 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 4번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능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4번 요 네 가지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 1번도 따고 2번도 따고 다 따면 좋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만 따시면 돼요. 어차피 하나만 따면 점수가 8점 딱 하나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 하나만 취득하시면 되고 이 중에 하나 취득한 친구들은 더 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준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전문성 특기는 뭘 따야 돼요? 아, 여러분 전문성 특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차 정비면 전차 정비에 맞게, 군사 경찰이면 군사 경찰에 맞게, 군악이면 군악에 맞는 자격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리스트는 여러분 육군 모집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이 부분도 추후 쌤이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잠재 역량이에요. 아까 이제 비전문성 설명드리면서 이 자격면허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 이 잠재 역량 자격증 일반 자격증에서 좀 따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여러분 리스트를 쌤 보여드릴 테니 이 중에 좀 따기 쉬운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재 역량 여러분들 자격증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왔어요. 자, 아까 5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5점 중에 1.5점은 바로 기본 점수로 여러분의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점수는 3.5점만 채우시면 됩니다. 네, 3.5점까지 그러니까 더 여러분 욕심껏 많이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 점수를 넘어버리면 5점까지밖에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 3.5점 내에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어는 그나마 따기 쉬운 게 여러분들 요거 실용 글쓰기 검정 이게 가장 낫다고 하고요. 전산 쪽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랑 그 다음에 정보기술적인 ITQ A급 이렇게 맞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두 개 다 따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택일 하나만 따지면 0.5점 끝나는 거예요. 두 개 막 세 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1.2점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준비하는 게 한자어 능력 인증 시험 3급까지. 3급 이상이라는 거는 3급, 2급, 1급 이렇게만 가능해요. 4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4급 이상이면 0.5점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도라고 하면 여러분 태권도, 그 다음에 여러분 유도 요건데 2단부터 옛날에는 1단도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1단 딴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2단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2단 이상만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특공무술 등 협회에서 발행한 단증 및 무력 확인서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 쪽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여러분 준비 많이 하는 게 토익은 400점 이상. 근데 여러분 토익도 정말 처음 보면 400점이 안 나오거든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리더십 부분이다. 리더십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리더십은 뭐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반장하시면 됩니다. 자, 부반장은 안 돼요. 부반장은 안 되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에 한 번 이상 한 번만 학급 반장을 하시면 0.5점 플러스 되는데 자, 이거는 해당 학교 여러분들
원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반장 안 되시고 반장만,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예비역 간부분들도 많이 지원하시잖아요. 재입대 하시려고 다 0.5점 들어갈 수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회장, 전교학생, 이런 반장이 됐으니까, 반장도 되니까 여러분 전교학생 되면 무조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년제 여러분 총학생회장, 단과대 회장, 그 다음에 2, 3년제 과대표 학회장까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과대표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대표나 이런 반장 하신 친구들 꼭 빠짐없이 서류 챙기셔서 0.5점까지 챙기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아직 3학년이 안 된 친구들 기회가 남았잖아요. 반장할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장이 그렇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지 않다면 한번,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0.5점, 영어 아까 말씀드린 토익에서 0.5점, 무도 여러분들 어린 시절 여러분 혹시 따놓은 친구도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자, 전산, 아까 전산 쌤 체크해 드린 거는 워드랑 ITQ, 이걸 제일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는 실용 글쓰기,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여기 0.5점, 여기 0.5점, 무도에 0.5점만 하더라도 1.5점, 1.5점이나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3.5점 다 채우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한 2개, 3개, 아니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도 최대한 1점, 1점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합격에는 무조건 육군에서는 필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 중심, 그 다음에 2차 대비로 이 자격증 부분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러분 쌤 아래 보이시는 카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군대였습니다.